네, 2022년 이민년 신년 운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유일주입니다. 일주론을 가지고 이제 신년 운세를 예측해 보는 거죠. 일단은 뭐 세운 천간이 이제 이민년의 임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운 지지가 인목이죠. 신유일주와 세운 천간 지지가 어떠한 형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운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랑이띠 해죠, 2022년. 일단 신유일주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지장간에는 이제 경금하고 신금이 있죠. 이제 신유가 이제 신금이 이제 유금을 보면 이렇게 녹지에 있는 겁니다. 이 녹지는 굉장히 좀 좋은 거죠. 12운성상 이제 절태양 생욕 대록, 이제 록이라는 게 이제 뭐 그 일정 부분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러한 정당한 대가를 이제 얻는 이제 그런 것이고, 뭐 직위나 이제 직장도 의미합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신금이 여기 있죠. 신유일주인데요. 유금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신금은 이제 음의 천간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 절태양 생욕대 록, 신유의 이제 록지가 되는 거죠.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은 경신이 이제 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갑인의 록이 되죠. 갑인. 이렇게 해서 이제 갑인의 록이 되고, 을목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을묘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갑인, 을묘, 그 다음에 경신, 신유, 이렇게 총 4개가 일지에 녹지를 깔고 있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녹지를 깔고 있는 신유 일주인데요. 일단은 신금이 의미하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보석금이잖아요. 날카롭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금속, 칼도 되고, 그 다음에 보석금,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굉장히 좀 날카롭죠. 현침이라 그러죠. 이게 신금. 그리고 여기 지장간에도 또 신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침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현침이라는 거는 이제 뭐, 재능적인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뭐 예술적인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유일주가 뭐 신유일주뿐만이 아니라 그 신금 일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술적인 감각이 있고 손재주가 좀 있죠. 그리고 예민합니다. 성격도 예민해요. 예. 실제 신금일주 만나면 아주 예민합니다. 유금이라고 하는 좌우묘유 도화를 깔았죠.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 외모는. 그리고 이제 고집인데, 이거는 이제 간여지동이에요. 간여지동. 천간과 지지가 같은 그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죠. 금금으로. 이 간여지동 사주의 특징은 이게 비견겁자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고집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죠. 한고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칼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출세지향적이고 승진욕이 있습니다. 녹지를 깐 사람들의 특징이 자수성가 특징이 좀 많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간지지가 다 신유일주는 음이기 때문에 음적 속성이 강하고 성격 자체는 내성적입니다. 자, 한자존심 합니다. 을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일단 녹지를 깔았다고 한다면, 일지에 녹지를 깐다 그러면 일단 생각과 행동은 반듯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신유일주는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상대방이 좀 되게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는 좋은 거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식록이 좀 풍부하다, 녹지에 깔고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경금은 겁재죠. 경금이 유금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왕에 들어갔습니다. 왕지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왕좌 녹궁이라는 얘기는 일단 겁재라는 거는 이제 일단 재적인 욕심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겁재는 이제 남의 어떤 재물을 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탐의 욕심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금 비견이 있죠. 똑같은 신금인데 유궁을 봤으니까 똑같이 녹좌 녹궁으로 들어가요. 예. 한 고집하죠. 한 주관적인 자기 주관이 강합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을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유일주가 일반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완벽주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직장 들어간다 그러면 전문직으로 가야 돼요. 전문직. 현침이 강하죠. 이건 의료계통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 경찰, 좀 센 직업이 맞아요. 그 다음에 건축도 맞습니다. 건축 계통. 특히 이제 뭐 건축 공학 쪽으로 이제 그쪽 계통도 맞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예술적인 감각 뛰어납니다. 예술, 세밀하고 완벽주의자니까 회계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유일주가 이제 2022년 이민년을 보는 건데요. 임수는 이거는 이제 상관성이죠. 상관성인데 뭐 관을 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상관이라는 거는 독특한 진로, 독특한 생각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고 좀 특수한 행동이나 특수한 사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이런 거 말고 좀 색다르게 어떤 일을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새로운 진로를 한번 잡아볼까? 이런 이제 그 방향을 잡아 나가는 건데요. 이러한 임수가 신금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도세주옥이라고 해서 이 임수는 깨끗한 물이죠. 신금은 보석금이에요. 깨끗하게 보석을 반짝반짝하게 빛나기 위해서 이제 깨끗한 물로 이제 닦아주는 걸 도세주옥이라고 해서 이건 적천수 진가론에 나오는 진신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좋다고 봐야 되겠죠. 신금 입장에서 임수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임수가 작동을 한다는 것은 천간오합으로 작동을 해요. 지금 천간오합 다 아시죠? 갑기, 을경, 병신, 정이, 무게합인데 2022년이 이민년이죠. 이 임수는 정화하고 이렇게 합을 하죠. 정화를 봐야 됩니다. 정화를. 그래서 이 정화를 드러난 천간하고 합을 할 수도 있고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정화하고 합을 할 수도 있는데 지지의 지장간에 정화가 있는 거는 오, 미, 술 요거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12개 중에서 요거 3개를 제외한 거는 지지의 지장간에 정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운천간 임수가 지지의 지장간하고 정임합을 하면 이거는 합생이라고 해서 이거는 득으로 보는 겁니다. 임수를. 천간에 드러나 있는 이 합을 명합이라고 합니다. 명합. 밝을 명자를 써서 명합인데 이거는 합거가 돼요. 합이 돼서 날아가요. 이거는 실제 뭐냐면 임수의 어떤 상관성을 욕심은 있고 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좀 양상이 틀려요. 그래서 신유일주가 오미술이라고 하는 지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요 임수라고 하는 상관성을 득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고요. 정화를 천간에 드러나게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새로운 어떤 행동이나 새로운 어떤 진로나 방향을 생각은 하지만 들어왔다가 무의로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는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 어쨌든 이러한 임수라고 하는 이 상관성을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임수가 지장간의 정화랑 합을 하는지 드러난 천간하고 합을 하는지에 따라서 양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분리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지의 세운 지지가 인이죠. 지지인은 이제 작동하는 게 천간오합하고 틀려요. 천간오합은 이름 일량이 합을 하지만 이 인목은 형살이 작동을 하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신사. 그 다음에 인은 충도 있죠. 육충이라고 해서 인신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은 신금하고 형도 되고 충도 되죠. 그 다음에 합이 있죠. 인해합이 육합이 있죠. 그 다음에 인호 반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옷을 뭐
사유축, 신지하진, 해묘미 이제 총 4개의 삼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되게 복잡하죠. 근데 파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여기서 다루기는 좀 복잡하고 여기서 다룰 성질은 아니죠. 자, 그러면 지금 인이 인신사님 아니면 인신충 이렇게 형이 적당이 되면 인신사에는 이제 형충이 되면 지지의 지장간이 나오는데 인신사의 지장간은 전부 다 양의 그 지장간이죠. 보시면 인목의 지장간은 무병갑 다 양의 지장간이죠. 사화는 무경병인데 다 그것도 양의 지장간이죠. 임수의 지장간은 무임경인데 다 양의 지장간이죠. 신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유일주가 만약에 사나 지지에 신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형충이 돼요. 그러면 인신사 지지의 지장간에서 양의 지장간이 나와서 을정기신계라고 하는 음의 천간이 여기에 천간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데리고 합거가 돼서 얘네들은 실입니다. 실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실로 보이는 거는 뭐 돈, 그 다음에 직업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니까 좀 크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형살이라는 충이 작동한다 그러면 지지의 지장간이 나와서 천간, 드러난 천간하고 합을 하는데 양양끼리는 합을 하지 않죠. 음끼리 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인신사는 지지의 지장이 다 양이기 때문에 음의 천간을 가지고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실로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신유일주가 지지에 사하고 신이 있는데 천간에 갑병무경임이라고 하는 양의 천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육친성은 최소한 잃지는 않아요. 이건 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하고 신이 없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무탈한 한 해가 되는데 신유일주가 사하고 신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천간의 음의 천간에 대해서는 실, 양의 천간은 최소한 잃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득과 실이 갈리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이 있죠. 인해합이 되겠죠. 인해는 만약에 뭐 돼지띠다 이렇게 하면 인해합을 하죠. 만약에 뭐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게 합을 하면 이것도 똑같은 그 상관성인데 하나는 묶이고 임수가 만약에 신유일주가 오미 수를 갖고 있는 그 사주 원국이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새로운 진로를 독특한 진로를 이제 그 잡아 나가는 거니까 하나의 진로는 포기를 하고 만약 해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진로를 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오 반합이 되죠. 인옷을 삼합의 반합이에요. 이거는 반합. 이게 바답국이죠. 이거는 이제 화국인데 신 입장에서 화는 이거는 관성이 되는 거죠. 직업 직장이 되고 여명 입장에서는 남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이 만약에 신유일주가 말띠다. 아니면 5월에 태어났다, 5시에 태어났다 한다 그러면 인호 이렇게 반합을 하면서 화의 반합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성의 득입니다. 관성의 득.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거나 여명 입장에서는 거기서 더해서 남자가 들어온다던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말띠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현재 대운의 지지가 오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해당이 돼요. 이거는 대운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022년 이민년 신유일주는 어쨌든 새로운 진로가 독특한 어떤 생각이나 새로운 진로를 여는 경우에는 오미 수련하고 하는 지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사하고 신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양상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득과 실이 갈리니까 그건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오미술이 없고 사신도 없다. 그러한 신이 일주면은 아주 무탈한 변화가 없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신유일주 한번 2022년 신년 운세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